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올바르고 알찬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얼굴 중에 눈은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부위죠. 근데 노화로 인해 처진 눈꺼풀이나 볼록하게 올라온 눈 밑 지방은 실제보다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으로 상안검과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성형외과 민경일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눈 주위는 얼굴 중에 노화가 특히 좀 빨리 오는 부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선생님? 흔히들 우리가 눈가주름은 나이를 속일 수가 없다고 하죠. 노화 현상은 크게 피부의 주름, 처짐, 꺼짐으로 나타나는데 피부는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콜라겐 섬유의 구성 성분이 감소하면서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눈 주변은 눈을 깜빡이거나 웃거나 찡그리는 등 다양한 표정과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조직의 두께가 다른 부위보다도 얇고요. 움직임으로 인한 피부의 접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쌓여가면서 피부의 주름이나 늘어짐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얼굴의 지방이 감소되고 눈둘레 골격의 흡수까지 진행이 되면서 아래 눈꺼풀이랑 앞볼에 꺼짐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눈 주변 노화의 원인은 콜라겐 섬유의 감소와 같은 피부의 조직학적 변화, 그리고 눈 주변 근육의 빈번하고 지속적인 움직임, 얼굴 지방 조직의 감소, 눈둘레 골격의 변화 등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다른 부위도 그렇지만 특히 눈가 주름은 좀 잘 보이다 보니까 더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눈 주변 피부 노화로 인해 권유되는 시술이나 수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비교적 조직의 탄력이 유지되고 있는 젊은 연령대에서는 눈 주변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주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간단한 보톡스나 눈물꼬랑과 앞볼의 꺼짐을 채워주기 위한 필러 정도의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주름과 함께 처짐이 발생하게 되어서 늘어난 조직을 일부 절제하고 원위치로 올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눈꺼풀의 주름 및 처진 피부의 제거 수술을 우리가 윗눈꺼풀 성형수술, 흔히 상안검 성형수술이라고 하고요. 네. 아래 눈꺼풀 성형수술, 하안검 성형수술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 보톡스나 필러로 이 눈가 이제 주변 피부를 잘 관리를 해주면 나이가 들어서 상안검이나 하안검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처짐이나 주름 관리가 좀 도움이 될까요? 우선 노화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의 체질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서 보톡스 등으로 관리를 잘하면 노화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노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상안검, 하안검 성형술은 어느 연령대에 주로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주로 한 60대 이후에 받게 될까요? 우선 노화의 속도라던가 피부의 처짐 정도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60대 이후에 받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빨리 찾아온 노화 때문에 처진 눈꺼풀은 시야 확보에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사물과 글자를 뚜렷하게 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노화가 일찍 찾아온 중장년층을 대부분 수술의 대상자로 적합하게 봅니다. 요즘에는 젊게 보이는 것이 사회생활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다면 40, 50대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자, 근데 이렇게 일찍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노년기가 되면 재수술을 받게 되는 건가요? 수술을 받을 때는 나이보다는 그 현재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어릴 때부터 쌍꺼풀 테이프나 쌍꺼풀 액 등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젊은 분들은 눈꺼풀이 좀 처져서 수술을 필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고요. 네. 한번 수술을 받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되어서 처짐이 다시 심해지면 다시 재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성별로 보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겠죠? 요새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생은 60부터다, 꽃중년이라는 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미용 성형 수술은 남성에 비해서는 중년 여성분들이 상안검, 하안검 수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도 요즘 최근에는 중장년층 남성분들도 문의가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성별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가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상안검, 하안검 성형술에 대해서 키워드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에서는 상안검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할까요? 미용 대 기능. 미용 대 기능. 자, 미용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 중에 이 상안검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눈썹이 안구를 찔러서 시력을 저하시키는 경우와 눈꼬리가 처져서 위아래 살길이 붙어서 짓무르는 경우, 사물을 볼 때 시야 확보를 위해서 습관적으로 눈썹과 이마의 근육까지 사용해서 눈에 피로감이 빨리 몰려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미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처진 눈꺼풀은 사람의 인상을 좀 우울하게 보이게 하고 눈도 작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아래에 볼록한 요철, 눈물고랑으로 인해서 피곤해 보이고 실제 나이에 비해 더 들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통해 기능적, 미용적인 측면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용적, 기능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이 상안검 수술을 한다는 건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 어떤 경우 이 상안검 수술을 좀 권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시야 확보를 위한 기능적 장애가 생기거나 겉으로 나이가 들어 보여서 자신감을 되찾고 싶을 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술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단한 시술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처진 정도가 심해지면 결국은 수술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수술은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이 아닌 기능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으로 수술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